아이반 헤즈는 크레이머가 에디 벤 헤일런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을 보고 자신들도 슈퍼스타를 영입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1986년 9월 아이반 헤즈는 맥사스의 시제품을 젊은 슈퍼스타 스티브 바이에게 보여줬지만 엄청난 피드백이란 대참사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바이를 위한 기타를 준비 중이었던 때에 그들은 어쩌다 스티브 바이의 부모님의 번호를 알아냈고 때마침 바이의 부모님은 그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에게 기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반 헤즈는 맥사스를 개량해 바이의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그 기타를 두었습니다. 그걸 본 바이는 아이반 헤즈에 연락해 엔도스 제의를 수락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PRS의 시작은 아나폴리스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에 비해 돈이 없었고 사업을 위해 저렴한 세를 받는 건물에서 시작했는데 일을 하던 폴에게 살아있지 않은 무언가의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폴이 입주한 것은 과거 영국 이주민 여성들로 이뤄진 성매매 업소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여성의 귀신이 아직 이곳을 맴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년 동안 일하며 여러 프로토타입 기타를 만들었고 큰 공장으로 이사가기 전까지의 기타를 다진 의미 있는 곳이기에 지금도 폴은 웃으면서 이때 일을 회상한다고 합니다. 쉑터의 설립자인 데이브 쉑터는 CNC 같은 기술을 쉑터에서 쓴다면 인건비도 아끼고 근무자의 컨디션과 제품의 품질을 균등하게 유지해 대량 생산의 이점을 높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쉑터를 매각한 그는 $4 취업해 CNC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젊은 탐 앤더슨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그 덕분에 앤더슨은 쉑터에게 CNC에 대한 자문을 얻었으며 탐 앤더슨은 기타의 CNC를 상용화한 선두주자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일러의 현 GM이자 제임스 타일러의 오른팔이었던 리치 랭켄은 타일러와의 첫 만남에서 가게에 걸린 베이스들을 보았는데 그 사이에서 눈에 띄는 악기를 보곤 대가리 겁나 못생겼네. 저 누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내가 만든 건데. 물론 그는 그 후 7년 동안 타일러와 일했고 프레난데스나 KRK, 라인6 등에서 일했던 때도 있었지만 다시 타일러로 돌아와 이끌고 있습니다. 제임스 타일러는 젊은 시절부터 시모 덩컨과 친구였는데 밥이나 같이 먹으려 그의 가게에서 그를 기다리다 자석발을 밑에 두고 코일을 스택으로 쌓아 올려 싱글 픽업에 험버커의 원리를 적용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덩컨에게 이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래의 덩컨의 핫스택 같은 픽업에서 쓰이는 원리였지만 당시의 덩컨의 대답은 뭐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존슨은 자신이 쓰던 더블컷 레스폴 주니어의 연주감을 스트레스에서 느끼고 싶었고 아치탑 기타 루시어 밥 베네디토에게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의 명성만큼이나 존서의 만족감도 컸고 선배 루시어로서 조언도 해줘 존서가 서 기타를 세울 용기를 줍니다. 이후 베네디토가 이사를 가고 스트랜덱의 인레이를 수정하고 싶어 뉴욕에 이름 있다는 가게에 넥을 맡겼지만 지판은 금이 가고 프렛은 엉망으로 박혀 자가 수리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 서 본인의 표현으로 피트 타운젠드처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기타를 다신 찾지 않았다 합니다. 디마지오 픽업의 설립자 레리 디마지오는 회사를 세우기 전 수리와 밴드 일을 같이 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이스라엘에서 이주한 유대인 베이시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훗날 밴드 키스의 진 시몬스가 될 남자였고 반갑다며 다른 멤버를 소개했는데 훗날 폴 스탠리로 불릴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함께 했었지만 지향성은 달랐기에 디마지오는 밴드보단 수리와 개발에 집중했고 그 둘은 얼마 뒤 키스를 만들었습니다. GNL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A세트를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레치가 이에 반발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레치가 점잖게 부탁을 한 반면 팬더가 상대적으로 더 화를 내듯이 반발했고 오히려 본인들이 원한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가 더 컸었다고 합니다. 롤랜드 보스의 설립자 카케하시 이쿠타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는데 사인은 결핵이었습니다. 당시 결핵은 사망률이 높은 병이었고 카케하시도 결핵에 걸렸지만 가난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항생제 임상실험에 참가했는데 그 약은 스트랩토마이신이었고 다행히 건강이 회복되어 롤랜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롤랜드는 DX7의 출시 전 FM 합성 기술의 소문을 듣고 차오닝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야마하와 손잡은 지 반년이 지났음 등을 이유로 롤랜드에게 거절 의사를 보냈습니다. 이후 롤랜드의 설립자 카케하시 이쿠타로는 야마하의 기술과 규모가 뒷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한 발명이었고 자신들이 차오닝 교수와 손잡았어도 DX7 같은 성공은 장담 못했을 것이라며 그때의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